자, 바로 백남준 이어가도록 하자. 다음 단락이다. 존 케이지부터 영감을 얻은 백남준은 녹음 테이프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소리 콜라주를 시도했단다. 녹음 테이프를 시도해서. 그러니까 이 소리 콜라주를 시도하는 건 역시 앞부분에 백남준과 존 케이지를 공통적으로 묶어놨던 부분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음악. 맞아? 그리고 이건 역시 예술과 일상의 어떤 분리가 아닌, 그지? 그것을 해결하는, 그지? 이는 다양한 일상의 소리, 기존의 작곡가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소리 등을 녹음한 뒤 녹음 테이프의 부분을 잘라 뒤섞은 후 임의대로 이어붙여 재생하는 음악이다. 일상의 소리가 주는 감흥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백남준의 소리 콜라주가 이러한 것을 통해 뭘 이뤄냈다? 뭘 이뤄냈다? 여기 일상의 소리가 주는 감흥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또 뭐 기존의 연주를 해체하여 임의로 재조합함으로써 뭐에 우연에 기댄 작곡을 구현한 셈이다. 우연에 기댄 작곡이 기댔다. 앞에서 나왔던 거 계속 그대로 받아주네. 그지? 백남준의 소리 콜라주 역시 이러한 효과와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우연에 기대었다. 그러니까 일상과 예술의 분리 없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가능했다. 그지? 자, 오른쪽 단락으로 넘어간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는 소리에 관심을 둔 존 케이지를 공간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행위마저 음악적 요소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누구? 백남준은 소리에만 관심을 둔 존 케이지. 소리에만 관심을 둔 존 케이지를 넘어 공간 분위기를 장악하는 행위마저 음악의 요소일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다. 이 부분 밑줄 가야 되는 거지. 왜 밑줄 가야 되지? 앞서까지는 그지? 존 케이지와 백남준의 어떤 공통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존 케이지와 백남준의 어떤 차이점이지. 존 케이지가 소리에만 관심을 뒀다라면 여기에 더해서 백남준은 뭐까지? 공간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행위마저 요소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존 케이지와 백남준의 차이가 나는 점이야. 그지? 그리고 존 케이지에 바치는 경우에서는 피아노 연주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피아노를 해머로 부수거나 피아노를 넘어뜨리는 등의 즉흥적인 행위가 벌어지는데 이 예시가 뭐에 해당하지? 공간적 분위기를 장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그치? 그리고 이 행위 역시 음악적 요소겠지? 이를 통해 관객들은 공포나 불안 등의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데 이를 전통적인 음악이 지닌 폐쇄성을 전복하는 의미를 가진다. 관객들은 뭐? 이런 걸 느끼는데 이것을 통해 전통적인 음악이 지닌 폐쇄성을 전복한다. 그러니까 백남준이 존 케이지와의 어떤 차별성, 공간의 분위기를 활용함으로써 얻은 결론이 뭐야? 전통적인 음악이 지닌 폐쇄성을 전복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지. 이거 역시 백남준이 한 새로운 음악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누구와의 차이점? 존 케이지와의 차이점으로 존재하는 백남준의 새로운 음악의 한 형태인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밑줄이 가야 되는 거겠지. 또한 그는 관객들과 함께 시를 낭송하는 상황에서도 음악 공연에 참여시켰다. 사람들을, 관객을 참여시켰단다. 이 사람 참 별별 거 다 했던 사람이죠, 그지? 이 역시 뭐라 돼 있노? 이 역시 수동적인 수용자에만 머물렀던 전통적 음악 연주에서의 관객의 역할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다. 맞아? 이거는 뭐 시를 낭송하는 등의 상황 연출이 준 결과이지. 맞아? 이건 역시 백남준의 새로운 음악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것과 금방 조금 앞에 나왔던 여기 전통적인 폐쇄성을 전복하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건 누가 가진 것? 백남준이 가진 것. 백남준이 누구와 다르게? 존 케이지는 소리에만 주목했지만 백남준은 거기다가 뭐까지 넣었다? 거기다가 공간의 분위기까지 어떻게 음악적 요소일 수 있다라고 해서 가미한 것들의 결과이니까 밑줄이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달라.
백남준은 존 케이지의 음악을 무작곡으로 자신의 음악을 무음악으로 규정했다. 이거는 백남준이 존 케이지를 어떻게 무작곡 자신을 무음악으로 그러니까 백남준의 정의야. 글쓴이의 정의가 아니라. 존 케이지 와서 전통적인 악보가 사라진 작곡이 이루어졌다면 백남준에 이르러 행위와 결합된 작곡이자 임의적인 상황만 텍스트로 악보에 담는 정보체계로서의 작곡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존 케이지에 와서는 전통적인 악보가 사라진 작곡이 이루어졌다. 맞아? 이거 뭐지? 앞서 우리가 존 케이지 봤잖아. 그치? 그 존 케이지를 바통해서 내려놓은 결론. 맞니? 백남준에 이르러서는 행위와 결합된 작곡이자 임의적인 상황만 텍스트로 담는 악보 정보 체계로서의 작곡이 이루어진 것. 이거는 뭐? 백남준이 새로운 음악에 부여해 놓은 것. 그지?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지? 그래서 마지막 뭐가 이루어졌대?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 백남준은 이를 통해 관객들이 일상의 삶과 예술의 경계, 예술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보다 폭넓은 예술적 감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결론. 됐어? 역시 결론 보면 일상의 삶과 분리된 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다.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전통적 예술 이론에 대비한다면 일상과 예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한돈되네. 결국 백남준이나 존 케이지가 한 거는 예술과 일상의 음악의 경계,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리하지 않는 음악으로 구현됐다. 그걸 뭐라고? 앞서 백남준과 존 케이지 묶어놓은 말로 두 번째 달랑 마지막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하되나? 새로운 음악, 맞아? 일상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는 이라고 정리해. 그럼 여기서 앞에서부터 했던 내용들 쭉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된다라고 했어. 맞아? 선생님이 밑줄 그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앞단락과 뒷단락과 연동되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밑줄들이 서로 연동되면서 앞에 것을 읽어 뒤에 것을 읽으면서 앞에 것을 기억나게 하고 이걸 읽으면서 다음 것을 예상하게 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읽고 있는 내용 때문에 앞에 걸 까먹는다거나 하지 않는 거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첫 번째 단락부터 정리해볼까? 첫 번째 단락이 뭐에 대한 거였니? 그렇지. 전통적 예술.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어. 예술과 뭐의 분리? 일상의 분리. 맞니? 이걸 두 번째 단락에 가면서 무엇으로 범위를 좁혀 얘기하더라? 음악으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했고, 맞아? 음악으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했고, 음악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뭐가 전통적 예술에 대조되는 누구와 누구? 존 케이지와 백남준이 등장을 했다. 맞아? 얘네들을 새로운 음악이라고 했고, 얘네들은 얘와 대조되기 때문에 뭐 일상과의 분리 없이, 맞아? 우연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하나의 새로운 음악을 한다라고 했었다. 그렇게 뒤에 내려가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누구였지? 존 케이지 거였고, 그죠? 네 번째 단락은 누구 거? 백남준 거. 맞아? 존 케이지, 백남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 글과 이들의 업적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제시됐지. 그치? 큰 키워드들, 그리고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쭉 전개해 나가면서 밑줄을 그어갔더니 머릿속에 지금 이게 남았어. 맞아? 그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 1번에 답 몇 번일까?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짜라라, 1번. 1번에 답 몇 번이죠? 뭐, 이건 어렵지도 않지. 1번이지. 맞아? 생각해보자. 자, 앞에까지 했던 내용 쭉 정리해보자. 결국, 전통적 예술 이론과 대비되는 존 케이지와 백남준의 음악으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얘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설명 대상이. 맞아? 근데 얘네들 설명할 때 뭘로? 존 케이지의 4분 33초가에, 그 다음에 얘는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뭐 경이라던가. 맞아? 뭐야? 작품을 사례를 두 작가가 추구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설명.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전체 구조가 남으니까, 그지? 논지 전개 방식,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어가다 보니 가장 적용이 되는 선택지가 등장하더라. 2번으로 가보자. 윗글에 대한 이해.
다음 몇 번이니? 여기까지도 뭐 뻔하지. 쉽지? 몇 번? 그렇지, 3번. 존 케이지와 백남주는 묶었어. 그럼 존 케이지와 백남주 모두 묶었으니까 이들의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내용은 어디였어?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존 케이지와 백남준이 나오기 이전에 존 케이지와 백남준을 정의하기 위해 누구와 대조시켰어? 전통적 예술 이론과 대조시킨 것. 맞죠? 그들은 뭘 전부? 우연적인 것들. 그지? 우리가 밑줄 그어 놓은 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정답이 되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쓸데없는 것들을 선택지로 만들지 않아. 가장 중요한 내용들, 가장 중요한 글 전체 전개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답과 연동하도록 선택지를 구성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인지해서 밑줄 긋는 것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전체 중요 내용을, 중심 내용을 구성, 전개를 알 수 있도록 비교 대조되는 지점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 밑줄들이 전부 뭐가 된다? 정답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다. 2번이고요.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가시면, 3번이요. 아마 너네들이 오답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다. 3번이. 전통적 예술 이론 입장에서 기획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 기획이 뭐지? 4분 33초. 기획은 4분 33초. 뭐 이렇게 돼. 그지? 그러니까 전통적 예술 입장에서 얘한테 한다라는 건 얘는 존 케이지 거잖아. 서로 두 개 대조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한다라는 건, 야, 너는 예술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분리되는데 라는 말들과 관련이 있겠지. 맞아? 그렇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 일단 실수하지 마라. 맞아? 아마 여기서 오답이 많이 나왔을 거야.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예? 에? 1번? 아닌데요. 라고 하겠지만 1번 선택지를 잘 보면 관객의 웅성거림이나 발소리 등은 소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통적 예술 입장의 이론이 예술의 입장이 맞겠지. 맞죠? 소음일 뿐. 이를 통해 정서적 체험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니, 이것을 통해 예술적 체험은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얘네들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존 케이지는 이것 역시 하나의 예술일 수 있다라고 예술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얘네들은 분리했으니까. 맞아? 근데 쌤 왜 이게 답이냐고, 왜 적절하지 않은 거냐고, 이 말 때문인 거야. 정서적 체험을. 우리가 본문 보면서 예술과 일상을 대변하는 다른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왔는데, 본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가면 쌤이 아까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심미적 체험이라는 말이 있었고 일상적 체험이라는 말들이 있었어. 첫 번째 단락부터 그 말들을 다른 단어들로 쭉 환원해 가다 보면 첫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있어. 첫 번째 단락 제일 첫 번째 줄. 예술이 정서적 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긴 하지만 일상의 정서적 체험이 곧 예술적 체험인 것은 아니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정서적 체험과 예술적 체험을 이미 서로 얘를 일상의 것, 얘를 예술의 것이라고 분리해뒀잖아. 첫 번째 단락에서. 이게 내려가면 이게 일상이 되고 이게 예술이 됐었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정서적 체험이라는 말 때문에 낚인 거야. 이 정서적 체험이라는 말이, 쌤, 정서적 체험이라는 말이 예술적 체험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지. 언제 정서적이라는 말을 예술적이라고 했니? 그러면 정서적이라는 말을 본문에 가지고 가서 정서적 체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라면, 맞아? 첫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던 일상과 예술의 어떤 구분 지점에 일상을 의미하는 게 정서적 체험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전통적 예술 이론의 입장에서도 정서적 체험을 한다라고 했지 뭘 못한다라고 했어. 예술적 체험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던 거지. 맞아? 첫 번째 단락 앞 세 줄 보면 확인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낚인 건 이 정서적 체험을 뭐라고 이해하는가. 계속해서 무슨 체험 나오니까 당연히 이 정서적 체험을 너희들은 틀린 사람은 심미적 체험이다. 예술적 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거겠지만 실제 정서적 체험을 거론한 부분에 가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 일상적 체험이었다는 거지. 그지?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문제. 박스가 제시된 지문이면 정답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어디서 나온다라고 했지? 정답의 근거는 결국 본문에서 나와. 본문에서 나오지만
그치? 이 박스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기서는 누구지? 비매야. 맞아? 그에 따르면 예술적 지각이란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 개인의 정서 상태, 주변 환경의 총체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분위기를 이라고 보니까 이 비매는 어느 쪽에 가깝니? 전통적 예술 이론과는 가깝다기보다는 누구 쪽에 가까워? 누구 쪽에? 그렇지. 백남준이나 존 케이지 쪽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분위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의를 내려놓을 필요는 있겠지. 분위기를 뭐라고 했지? 즉 분위기는 주관적인 것도 객관적인 것도 아닌 주관과 객관 사이의 근무이라고 했고, 분위기로 인해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예술적 감흥을 불러오는 아, 아, 뭐 어디요? 불러오는 분위기는 시전의 작업에 이루어지는데 그에 따르면 예술과 일상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대상이나 공간을 형성하고 배치함에 따라 정서적으로 고양하려는 작업을 미적 실천. 응? 그에 따르면 예술과 일상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공간을 형성하고 배치함에 따라 이것을 하려는 작업을 미적 실천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백남준의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공간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준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미적 실천이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심리적 정서를 더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불렀다. 4번에 1번. 기존 작곡가의 음악을 소리 콜라주로 활용한 것은 전통적 음악 배열의 규칙과 일상의 소리로 혼재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고. 답은 몇 번일까? 답부터 확인해 볼까? 답은 이 답은 4번입니다. 전통적 음악의 폐쇄성을 전복하기 위해 이거 누구 거지? 백남준 거지. 그렇지? 문제가 뭐였어? 문제가 위에 있는 비매의 입장을 통해서 백남준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거였다. 그제? 위한 행위들은 음악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주관적 정서나 공연장의 환경 모두 영향을 미치는 미적 실천. 아까 미적 실천이 뭐였지? 비매의 견해에서. 미적 실천이랑 예술과 일상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대상이나 공간을 형성하고 배치함에 따라 정서적 영향을 고양하려는 작업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 행위들을 음악의 요소로 간주한 것, 공연장의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뭐에 해당한다? 미적 실천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까? 나머지는 선택지 1번. 이제 본문 박스와 본문과 여기 집에 여기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1번은요. 기존 작곡가의 소리 콜라주라고 했다. 음악을 소리 콜라주로 활용했다라고 했다. 소리 콜라주가 뭐였지? 본문으로 날아가라. 본문으로 날아가면 소리 콜라주란 본문 백남준 쪽에 보면요. 부분 부분을 잘라 뒤섞은 후 임의대로 이어 재생해서 붙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볼 수 없지? 전통적 음악의 배열 규칙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이번에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건 백남준 게 아닌 거지. 존 케이지 거지. 그지? 간단하게 틀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넘어뜨리는 행위들은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부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은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정한 분위기를 예술한다라고 했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부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자체는 백남준께 맞아. 그지? 그런데 분위기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지? 박스에서. 주관적인 것도 객관적인 것도 아닌 주관과 객관 사이의 그 무엇. 또 개인의 정서 상태와 주변 환경의 총체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틀린 거 이렇게지. 관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낀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거야. 맞아? 이거는 관객, 개개인의 어떤 느낌이 다른 거지. 그치?
이걸 공통적으로 느꼈다라고 할 수 없고요. 됐죠? 선택지 5번은요. 시를 낭송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심미적 정서를 더하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시를 낭송하는 게 디자인은 뭐라고 했지? 그 4번 박스에 디자인은 생활 공간에서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일상의 생활 공간에서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심미적 정서를 더하는 건데 시를 낭송하는 행위 자체를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번은 땡. 됐니? 그 다음에 5번에는 답 몇 번? 4번. 자꾸 5번 같은 거 틀리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네, 미국과 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고2 독서 예술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적 예술 이론에 관한 5개의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을 풀어봤다. 선생님과 같이 읽고 문제 풀고 밑줄 긋고 그지? 밑줄 그은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답이 뭐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왜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되고 여기에 왜 주목해야 되며 우리가 밑줄 긋고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이 어떻게 정답으로 환원되는가를 계속해서 알고 확인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수정해 가는 활동.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야 고3 때 갔을 때 수직으로 높아지는 어떤 비문학 문제들을 충분히 적응하고 풀어낼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수고했다. 다음 강의에서도 보자.